지은은 28살,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기대와 압박 속에 얽혀 있었다.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서 좋은 집안과 단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오늘 그녀는 대학 선배인 태준과 결혼식을 올리려 했다. 태준은 훌륭한 남자였다. 대기업 과장,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가족들의 호평을 한 몸에 받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름이 속삭였다. 민지.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였다. 27살,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유로운 영혼. 그녀의 짧은 웨이브 머리와 커피 한 잔으로도 웃을 수 있는 눈빛은 지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로잡았다. 그들은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로 서로의 영혼을 나누었다. 너는 왜 그렇게 밝아? 세상이 내게 미소 짓는 것 같아 지은이 물었을 때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있어서야.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 사랑은 한국 사회의 무거운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동성애, 특히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속삭임과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지의 가족도 다르지 않았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이상한 애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을 선택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주말마다 서로를 안고 속삭이는 시간만이 그들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태준이 지은에게 고백한 날, 민지는 해외 출장으로 떠나 있었다.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민지와는 그냥 추억으로 남겨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민지에게는 솔직히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나 결혼할 것 같아. 미안해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그 후 민지는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그 침묵이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디며 결혼 준비에 매달렸다. 결혼식 당일 아침, 지은은 거울 앞에서 한복을 고쳤다. 붉은 치마 저고리, 화려한 놀이개.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늘만 버티면 돼, 행복한 척하면 돼, 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서울거리를 보았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민지의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민지야, 너는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호텔 홀에 도착한 지은은 신부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뺨에 블러셔를 바르며 속삭였다. 언니, 정말 예뻐요. 태준 오빠랑 잘 어울리실 거예요.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저렸다. 문득 창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익숙한 털빛. 설마. 결혼식 시작 30분 전, 지은은 홀 입구로 나섰다.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아버지가 팔을 내밀며 그녀를 이끌었다. 자, 가자. 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 홀 문 앞에서 작은 시바견이 나타났다. 갈색 털에 하얀 반점, 목에 빨간 리본을 메고 있었다. 걔는 지은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짖었다. 멍멍. 멍.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개는 뭐야? 누구 거지? 아버지가 당황하며 개를 쫓으려 했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개는 하루였다. 그녀와 민지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 대학 시절 민지가 길에서 데려와 우리 가족이야 라고 이름 지은 그 녀석. 하루는 민지의 출장으로 지은에게 맡겨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가 데려갔을 리 없어. 왜 여기? 지은은 무릎을 꿇고 하루를 안았다. 부드러운 털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하루야, 어떻게 내가 여기에? 그 순간 홀 뒤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 짧은 웨이브 머리,
커피처럼 따뜻한 눈빛. 민지였다. 민지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늦었어. 이 목소리가 떨렸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민지는 개의 리본에 묶인 편지를 풀어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지은아,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서울로 달려왔어. 하루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어. 내게 가고 싶다고 지저대서.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게 전부였는데. 한국 사회가 우리를 가두려 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오늘 내 결혼식을 막으러 왔어. 왜냐하면 진짜 내 신랑은, 아니, 내 파트너는 나니까. 지은의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홀 안은 고요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이게 무슨,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이 스며 있었다. 민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일어나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나도 포기 못했어.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하지만 하루가 아버지의 다리를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홀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다. 지은아. 이게 내 진심이야?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 댐이 무너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직시했다. 아빠, 미안해요. 이 결혼은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사랑은 민지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동성 커플. 한국에서 이런 일이 하지만 그 속삭임 속에 호기심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는 5년 동안 사랑해왔어요. 숨기고, 아프고, 그래도 서로를 지키려 했어요. 하루가 증인이에요. 이 녀석이 우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녀는 하루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걔는 민지의 뺨을 핥았고 그 장면에 몇몇 하객들이 미소를 지었다. 특히 지은의 사촌 누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언니, 응원할게. 진짜 사랑이잖아. 태준은 조용히 물러났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이해의 빛이 있었다. 지은아, 나도 느꼈어. 내 마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행복해라. 그는 고개를 숙이고 홀을 나섰다.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싹텄다. 그날 오후, 지은과 민지는 호텔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하루가 앞서 뛰놀았다. 민지야, 어떻게 내가 왔어? 편지. 언제 썼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부산에서 내 소식을 듣자마자 썼어. 하루가 나를 깨웠어. 지은이가 필요해라고 짓는 것 같았어. 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안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가족들, 사회의 지은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한국도 변하고 있어? LGBTQ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잖아. 서울 퀴어 문화제도 가보자. 우리 사랑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살아보자. 그날 밤 지은의 집으로 전화가 쏟아졌다. 친구들의 응원, 사촌들의 격려. 하지만 부모님의 침묵이 무거웠다. 다음 날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빠, 지은이 입을 열자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내 엄마가 울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행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지은이를 잘 부탁해. 우리 딸이 내 손에 맡길게. 눈물이 고인 그 눈빛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의 가족도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부산 사투리로 우리 딸 잘 부탁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 후, 지은과 민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하루의 커피숍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이태원 골목에 자리 잡았다. 커피 향기 속에 그들의 사랑이 피어났다.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냈다. 여기 커피 맛있고 분위기 좋아요. 게다가 주인님들 로맨틱하시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보수적인 단체의 시위가 카페 앞에서 벌어졌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피켓이 흔들렸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떨었다. 민지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두려워 막 우리는 강해. 하루가 문 앞에서 짖으며 시위대를 쫓아냈다. 그 장면이 SNS에 퍼지며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카페가 유명해지면서 지은과 민지의 삶은 더 바빠졌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 디자인 작업을 돕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꿈을 꾸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의 옛 동료가 카페를 방문해 속삭였다. 지은 씨, 아직도 태준 씨랑 연락해? 그 사람, 요즘 우울해 보이던데.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태준과의 결혼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를 아프게 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위로했다. 태준 씨도 이제 새 삶을 찾을 거야. 우리처럼 그들은 태준을 초대해 커피를 대접했다.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나도. 내 진짜 사랑을 찾을게. 그 후 태준은 여행을 떠났고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자 지은의 부모님이 카페를 찾았다. 아버지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 씨, 고마워. 우리 지은이가 웃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 어머니는 하루를 안고 기 녀석 덕분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가족 모임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함께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민지의 부산 가족도 합류해 사투리와 서울말이 섞인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채웠다. 그러나 로맨스는 언제나 시련을 동반했다. 민지가 디자인 프로젝트로 피곤해 지은과 다투는 날이 있었다. 너는 항상 가족 생각만 해. 나도 내 꿈이 있는데. 민지의 외침에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 밤 하루가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짖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먼저 사과했다. 우리 같이 꿈꾸자. 카페 확장하고 여행 가고.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처럼 여행을 떠났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식 올까? 민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은이 웃었다. 응, 우리만의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꼈다. 은반지, 안쪽에 정원이 새겨진. 한국 사회의 법이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영원한 약속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카페는 더 번성했다. LGBTQ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지은과 민지는 강연을 나갔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실렸다. 결혼식 날개가 막은 신부. 이제는 사랑의 상징의 제목처럼 하루의 이야기가 모두를 울렸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전개는 또 왔다. 민지의 옛 연인이 서울로 나타났다. 민지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그 남자는 민지의 대학 시절 짝사랑 상대였다.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 내 사랑은 지은이야. 하지만 지은은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혔다. 나 너한테 부족한가 봐. 밤새 울던 그녀를 민지가 안았다. 넌 내 전부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 그 사건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누리, 아이 키울까? 라고 물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한국의 법은 아직 미숙했지만 그들은 꿈을 키웠다. 하루처럼 우리 가족을 만들자 민지가 말했다. 하루는 이제 6살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을 맞이했다. 봄이 다시 오자 서울 퀴어 문화제가 열렸다. 지은과 민지는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사랑해, 군중의 함성이 터졌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지켜보는 그들.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자랑스러워, 우리 딸. 카페 생활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민지가 커피를 내리고 지은이 케이크를 굽는? 손님 한 명이 주인님들, 결혼 언제 해요? 라고 물었다. 민지가 웃으며 매일 해요 라고 답했다. 그들의 일상은 로맨틱 드라마였다. 비 오는 날 창가에서 키스하고 별빛 아래 산책하고. 그러나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보수 미디어에서 동성 커플의 카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시라는 기사가 나왔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이야. 지은은 울었고 민지는 화났다. 무시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기사는 철회되었고 지지운동이 일어났다. 여름, 그들은 부산으로 갔다. 민지의 고향 바다에서 수영하고 시장에서 생선구이를 먹었다. 여기서 자랐어. 이제 내 덕에 자랑스러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부산을 방문해 두 가족이 모였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울었다. 가을, 카페에 특별 손님이 왔다. 태준이었다. 이제 행복한 미소를 띤 그는 축하해. 나도 결혼했어? 여자랑 기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며 과거를 추억했다. 그 결혼식 날, 걔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 내 태준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들, 커뮤니티 멤버들. 하루가 선물 상자를 물고 다녔다. 민지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지은아, 사랑해. 영원히 키스가 터지자 박수가 쏟아졌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민지는 카페를 확장했다. 옆 공간을 사서 작은 서점 코너를 만들었다. LGBTQ 소설과 한국 문화 책들. 여기서 사람들 마음을 열자 그들의 꿈이었다. 손님들은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 이야기 책으로 내야 해.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했다. 민지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작은 종양이야. 조기라 괜찮아. 의사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서 울며 나 없이 어떻게. 민지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 우리 강하잖아. 수술날, 지은은 대기실에서 하루를 안고 기도했다. 제발. 민지 지켜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퇴원 후, 민지는 더 밝아졌다. 이제 더 사랑할게. 매 순간을 위. 그들은 제주로 휴가를 갔다. 바다를 보며 고마워, 생명아라고 속삭였다. 봄, 퀴어 문화제에서 그들은 상을 받았다. 커뮤니티 공헌상, 무대에서 민지가 말했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야. 우리처럼 용기 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들이 객석에서 박수 쳤다. 여름, 카페에 아이가 왔다. 입양 절차를 시작한 그들. 작은 여자아이, 5살. 엄마, 아이의 첫말에 지은과 민지가 울었다. 이름은 봄으로 지었다. 하루가 봄이를 핥으며 가족이 완성되었다. 가을, 드라마틱한 사건이 또 왔다. 보수 정치인이 카페를 비난하며 방문했다. 이런 곳 폐쇄해야
하지만 손님들이 막아섰다. 사랑은 자유야 시위가 되었다. 미디어가 달려들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다. 결과 법 개정 운동이 촉발되었다. 겨울,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영원히 반지를 교환하며 키스했다. 하루가 꽃을 물고 왔다. 새로운 해, 보미는 카페에서 뛰놀았다. 엄마, 커피, 작은 손으로 도왔다. 지은과 민지는 웃었다. 우리 딸, 최고야. 가족 생활은 따뜻했다. 아침 산책, 저녁 동화 읽기.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했다. 데이트 나갈 때 민지가 오랜만이네 라고 속삭였다. 한강에서 피크닉, 별 보기. 너와 만나서 내 인생이 빛나. 사회 변화도 왔다.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논의되었다. 그들은 청원에 서명하고 강연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여름 휴가, 부산으로. 보미가 바다를 보며 민지의 어머니가 손녀 예뻐라고 안았다. 가을, 카페 2호점이 생겼다. 강남에. 하루의 꿈 지름으로. 성공의 열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보미가 산타 복장. 모두의 웃음소리. 시간이 흘러 보미는 학교에 갔다. 엄마들, 사랑해. 지은과 민지는 감격했다. 부모 역할, 보람이었다. 민지의 디자인 전시회. 지은이 모델로 섰다. 너, 내 뮤즈야. 사회적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 뉴스에. 그들은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시청에서. 가족들, 하루, 보미와.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옛 적대자가 사과 편지. 미안해. 이제 이해해.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카페 체인, 책 출간, TV 출연.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일상. 서로 안고 사랑에 속삭이는. 어느 봄날 결혼식 날처럼 벚꽃 아래. 하루가 늙어 졸고 보미가 웃고. 우리 행복해. 민지가 지은에게 그날 걔가 막아서 다행이었어. 지은이 고개 끄덕였다. 응, 그 이유가 우리를 울렸지만 이제는 웃음이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